마패 주운 머슴 덕칠과 멘탈 바스라진 꽃처사, 이몽룡의 환장할 팔도 유람기, 일 운명인가 사고인가, 풀숲에서 조선판 로또를 줍다. 조선 중기 삼남 지방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달궈진 가마솥 같았습니다. 지독한 가뭄에 매미들조차 목이 쉬어 매 소리만 겨우 내뱉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던 한여름이었죠. 이때 전라도 남원 세도가 집안에서 10년째 마당을 쓸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머슴 강덕칠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양 친척 집에 서차를 전하고 내려오던 덕칠은 타는 목마름에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님, 비를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내려주시든가. 이게 뭐요? 머슴 팔자 기구하다지만 이 뙤약볕에 삼겹살처럼 익어 죽게 생겼구만요. 지글지글 소리 안 들리셔? 충청도 아산 땅의 오솔길을 지나던 덕칠은 잠시 땀을 식히러 마무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풀 사이에서 눈부신 금빛 광채가 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저게 뭐다냐? 산신령님이 내 정성에 감동해 금괴라도 던져두셨나? 설레는 마음으로 풀숲을 헤치니 거기엔 비단 주머니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엽전 대신 묵직한 구리판 하나와 정성껏 접힌 서찰이 튀어나왔습니다. 구리판에는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 5마리가 새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탐관오리의 저승사자이자 조선 모든 관리의 공포, 오마패였습니다. 까막 눈을 겨우 면한 덕칠이 동봉된 서찰을 더듬더듬 읽어보니 주인은 암행어사 이몽룡. 아이고 어머니나, 이게 말로만 듣던 마패 아니여? 아니,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버려뒀대? 시방어사 나리가 급동이 마려워 숲속에 들어갔다가 정신머리까지 같이 배설하고 간 거요. 아니면 산적한테 털려서 알몸으로 도망간 거요. 이 귀한 걸 잃어버린 양반은 이제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만. 이건 신령님이 덕치라, 너도 한번 갑질 좀 해봐라 하고 점지해 주신 게 틀림없어. 이 가짜 어사, 출두야, 대신 나왔다를 외친 첫판. 마패를 품에 넣고 이풍당당하게 걷던 덕칠의 귀에 갑자기 땅이 꺼져라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한 노인이 흘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죠. 사연인즉슨 고을의 악질 부자 최지주가 가뭄을 핑계로 쌀 2가마니를 빌려준 노인의 딸 꽃님이를 이자 대신 끌고 가 노비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의 가슴 속에서 머슴살이 10년에 쌓인 우리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머슴 서러움은 머슴이 제일 잘 아는 법이지. 그는 주저없이 지주의 대문을 발길질로 뻥 걷어찼습니다. 지주 최 씨가 하인들을 앞세워 나와 웬 거지? 발싸개 같은 놈이 남의 경사에 죄를 뿌리느냐 얘들아, 저놈 주리를 틀어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덕칠의 허리춤에서 비단 주머니가 툭 떨어졌고 지주가 이를 가로채 열어보려 했습니다. 영달은 아차 싶었지만 오히려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이놈들,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그 주머니 속 마패의 아우라가 안 보이느냐? 내가 바로 변복을 하고 팔도의 비리를 척결하러 온 암행어사 이몽룡이니라. 어허, 이놈들 보소. 마패를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다니. 내 입으로 어사 출두를 외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니들 목숨이 한 10개쯤 되나 보지. 마패의 찬란한 빛에 최지주와 하인들은 마치 벼락 맞은 대추나무처럼 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소인이 미처 몰라보고. 덕칠은 대청마루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지주를 굽어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내 놈의 죄가 이 보고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백성들 피눈물 짜내어 모은 장부들을 몽땅 가져오너라. 오늘 내가 조선의 연쇄 방화범이 되어 볼 테니까. 그리고 꽃님이 걔는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고 위로금으로 쌀 5가마니 얹어줘라. 안 그러면 내 놈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서 내가 직접 떡 사 먹을 줄 알아라. 덕칠은 꽃님이의 노비 문서를 포함해 온갖 부당한 차용 증서들을 마당에 쌓아두고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지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재산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 장부뿐만이 아니다. 내 놈의 악행도 오늘로 끝이니라. 3. 사또 머리 위에서 탭댄스 추는 머슴어사. 지주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아산 현감 박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어사 사또, 소인이 미련하여 미리 영접지 못했나이다. 박 사또 역시 뇌물을 밝히고 백성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자였죠. 덕칠은 더욱 위엄있게 목소리를 깔며 임명장을 슬쩍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이, 박 사또, 자네가 뇌물로 배를 채워 관복 단추가 비명을 지른다는 보고가 내 귀에 들어왔네. 단추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안 들리나? 내 당장 장계를 올려 자네 목을 저작거리에 걸어주랴? 아니면 섬마을 유배지로 보내 평생 미역만 따고 미역국만 먹게 해주랴? 박 사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사또,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겠나이다. 덕칠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이만 가보겠네만 나중에 다시 들렀을 때 소문이 안 좋으면 그땐 내 놈 전 재산을 몰수해서 고을 사람들 잔치 열어줄 줄 알아라. 현감이 노자돈이라며 엽전 꾸러미를 내밀자 덕칠은 짐짓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 암행어사가 뇌물을 받는 것 받느냐 하지만 길 가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줄 비상 간식비가 필요하니 이건 내가 보관하마. 영수증은 하늘에 청구해라. 덕칠은 엽전을 챙겨 호련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혼자 남은 덕칠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오금이 저려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현감 놈 기를 죽여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구만. 4. 홍주 창고를 열고 백성을 먹이다. 곡식 폭탄 투하. 덕칠의 발걸음은 홍주 땅에 닿았습니다. 그곳 역시 가뭄으로 백성들은 시래기 죽조차 못 먹어 뼈만 앙상했습니다. 주막에 들른 덕칠은 백성들의 수근거림을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구일미를 풀라 명했다는데 홍주 목사 놈이 집에 채우느라 창고를 꽁꽁 잠갔다며? 그놈 뱃속에는 아마 쌀 대신 탐욕만 가득할 거요. 이 소리에 덕칠은 다시 피가 끓었습니다. 이왕 버린 몸 한 번 더 어사 노릇 제대로 해보자. 내 이름이 덕칠인 건 덕을 칠하라고 지어준 거 아니겠어? 덕칠은 관하로 달려가 앞을 막는 나졸들에게 마패를 들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다, 이놈들아. 당장 목사를 불러오너라. 안 나오면 이 담벼락을 내가 다 무너뜨릴 테다. 홍주 목사가 기어 나오자 덕칠은 호통을 쳤습니다. 목사 양반, 목이 한 10개는 되는 모양이지. 상감마마께서 백성을 위해 풀라고 하신 곡식을 내 놈이 가로채 내 백가죽이 창고 문보다 두껍구나. 당장 창고 문을 열어라. 곡식 알고 하나당 곤장 한 대씩 맞고 싶지 않으면 싸게 싸게 움직여라. 자그마치 오마패다. 오마패, 말이 5마리라고. 내 엉덩이를 밟고 지나갈 말이 5마리야. 결국 홍주 관아의 창고 문이 활짝 열렸고 굶주린 백성들은 단비 같은 곡식을 받으며 어사 사또 만세를 외쳤습니다. 덕칠은 뿌듯해하며 창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또가 쏘는 날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5점. 가짜와 진짜의 환장을 대면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한편 마패를 잃어버리고 멘탈이 바스라진 채 가짜의 행적을 쫓던 진짜 어사 이몽룡. 그는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가짜가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소식에 기가 찼습니다.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얼굴은 알고 사기를 치는 거야? 혹시 내 도플갱어인가? 마침내 이몽룡과 그의 사령들이 길목을 지키다 덕치를 포위했습니다. 몽룡이 썩 나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가 바로 진짜 이몽룡이다. 내 놈은 대체 누구길래 내 마패를 들고 팔도를 휘젓고 다니느냐. 내 꼴을 보니 어사가 아니라 어사 집 머슴도 안 되게 생겼구만. 덕칠은 진짜 어사의 위험에 눌려 넙죽 엎드렸지만 특유의 입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가 바로 나리께서 숲속에 버리고 가신 정신머리를 대신 챙겨드린 머슴 덕칠입니다요. 나리가 흘리신 마패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길래 제가 탐관오리들 구경 좀 시켜주며 바람 좀 쐬어줬을 뿐입쇼. 마패도 여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몽룡은 뒷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신머리, 여행, 내 놈이 내 마패로 지주장부를 불태우고 현감 노자돈까지 털었다며? 이건 국가공문서 위조의 사칭죄, 그리고 강도죄까지 추가다. 그러자 덕칠이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대역죄라뇨. 나리께서 하셔야 할 유료, 서비스를 제가 재능 기부로 대신 해드린 건데 수수료는커녕 포박이라니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산 현감은 지금쯤 금송아지를 키우고 홍주 백성들은 흙 파먹고 있었을 겁니다요. 이건 오히려 나리께서 저한테 상을 주셔야 할 일 아닙니까? 몽룡은 기가 막혔습니다. 재능 기부, 상을 줘. 내 놈 때문에 내가 지금 마패 분실로 목이 달아나게 생겼단 말이다. 임금님이 아시면 나나 너나 같이 저승길 동무야. 덕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에이, 나리, 임금님께는 제가 나리의 비밀 잠입 요원이었다고 하십시오. 머슴 복장으로 현장에 투입된 초특급 사령.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나리는 실적 챙겨서 좋고 저는 목숨 구해서 좋고 이게 바로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나리,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몽룡은 덕칠의 뻔뻔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놈, 말빨이 보통이 아니구나. 6점. 임금님의 반전 결말. 야, 너도 어사할 수 있어. 몽룡은 고민 끝에 덕칠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임금님께 이 희대의 사기극을 보고했습니다. 마패 분실 사실을 자백하며 석고대죄했죠. 전하, 신이 미련하여 마패를 잃었으나 한 천민이 이를 주어 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구했나이다. 그 죄는 엄하나 그 공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 처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름 후 한양에서 내려온 국왕의 정갈은 모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패를 분실한 몽룡의 죄는 꿀밤 100대감이나 마패를 주어 4명을 나보다 더 잘 지킨 덕칠의 기지는 가상하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암행어사는 공자왈 맹자왈하는 선비보다 백성의 고픈 배를 채워줄 줄 아는 자가 필요하니 이몽룡은 덕칠을 정식 특채 비장으로 삼아라. 덕칠은 몽룡의 지능을 쓰고 몽룡은 덕칠의 배짱을 써서 팔도를 뒤집어 놓아라. 이것은 엄명이니라. 머슴 덕칠은 이제 어사 나리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천민 신분에서 단숨에 어사대 사령이 된 덕칠은 새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다시 전라도 길을 나섰습니다. 나리, 이번엔 마패 제품에 넣고 다닐까요? 나리는 워낙 흘리는 게 취미시니 말입니다. 이놈 보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넌 입 때문에 곤장 1000대를 예약하는구나. 조용히 하고 걷기나 해라. 아이고, 사령이 어사 날이 걱정하는 게 죄입니까? 날이, 저기 고을 수령놈. 얼굴이 아주 기름진 게 딱 보입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들어가서 간 좀 볼까요?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고갯마루를 넘어가고 그 뒤로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백성들의 농작물을 적셨습니다. 하늘도 이 기막힌 지능배짱 콤비의 탄생을 축복하며 흥겹게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조선의 더맨더머가 아닌 환상의 복수조로 불리며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전설적인 암행일기를 써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